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중심의 콘텐츠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부는 디지털 뉴딜 문화 콘텐츠 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가상 증강현실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인데요. 이미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전라북도의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최용석 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먼저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정보통신 기술 기반 융합 콘텐츠 네. 기술과 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요. 네. 각종 시책하고 지원을 하는 전라북도의 출연 재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본부 6팀 네. 전체 직원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2018년에 취임하셨고 네, 네. 올해 1월에 연임했습니다. 연임을 예. 하신 거죠? 예, 예. 쭉 해오고 계신데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까? 네, 어떠십니까? 저희 진흥원이 네. 올해로서 5년 차를 맡게 됐는데요. 네. 전국에 저희랑 비슷한 유관기관이 16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 유관기관에 비해서는 저희가 신생기관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신생기관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사업비로는 연단위 200억이 넘는 사업으로 짧은 기간에 괄목한 성장을 사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여기 진흥원 원장으로 예. 임명을 받고 왔던 2018년 7월에는 저희가 이제 3년 차였거든요. 네네. 그때 봤을 때 짧은 기간에 이제 성장에 비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내부적인 체질이나 시스템이 약해서 임기 초반에는 그런 공공기관으로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정원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렇군요. 많이 노력을 했고요. 예. 지금도 그런 어떤 도민들을 위한 그 지원을 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네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의 그 콘텐츠 산업을 네. 지역의 정책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거점 기관을 선정을 했는데요. 네네.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에 그 문화산업 그리고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하고 콘텐츠 산업을 육성을 위한 진흥 지원을 하는 전문 기관으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니 해도 그 전북 도민들을 위한 그 국내 최고의 훌륭한 콘텐츠 전문 기관이 되는 게 제 네. 목표고요. 정책은 사실 고객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공공기관도 우리 도민이 없으면 네.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사실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1등 고객입니다. 네. 네. 전라북도를 위해서 콘텐츠 개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세부적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한번 좀 나눠보도록 네, 하고요. 네. 진흥원의 경영 철학을 실사구시로 정했습니다. 네. 여기는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실 그 정책이라고 하는 건 네. 그 도민들한테 그리고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형식에 치우치거나 말로만 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행동으로 그리고 실행으로 노력해서 성과를 창출하자는 네. 그런 의미에서 진흥원 원장으로 와서 우리 진흥원의 경영 철학을 실사구시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국가사업 예산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기본 자세인 법과 원칙을 지키고 상식으로 네. 지원을 하자고 해서 원칙과 상식 네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생존과 발전을 위한 파괴적인 혁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이 아닌 과감하게 결정해서 실행 후 목표한 성과를 이뤄내는 빠른 실행을 세 가지 행동 네.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실생활에 가장 필요하게끔 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네. 거네요. 네. 그 최근 명칭이 좀 바꿨습니다. 네.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네.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으로 기관명이 바뀌었는데요. 네. 여기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콘텐츠 정책 전문가로 한 20년 정도 활동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 2010년부터 정보통신 기반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산업과 생활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술과 기술, 산업과 산업이 이제 서로 융합을 이루고 그러한 이제 디지털 변환과 기술들이 우리 실생활에 사실은 다 접목이 돼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러한 시대에 그 기술과 시장의 변화보다 우리 국가 정책이 더 앞서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 따라가지 못했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오랜 기구적인 장벽을 넘지 못했던 게 네.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저희가 제가 이제 시장과 기술과 환경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콘텐츠 기술과 산업이 더 이상 문화라는 어떤 틀에 갇혀서 더 큰 시장, 큰 영역으로 발전을 못한다는 것을 네. 느끼고 2년 전부터 전라북도 관계자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예. 미래를 향한 그 명칭과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 와중에 마지막으로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예. 전라북도 콘텐츠 융합진흥원이라고 예쁘게 이름을 그렇게 된 지어주셔가지고요. 네. 지금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는 뭐 더 큰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명칭 변경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청주 출신이시고 네, 그리고 서울에서 주로 생활을 하셨고 네. 전라북도 내려오신 지 한 3년 정도 네, 되시죠? 맞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전라북도의 어떤 특색을 예. 더 잘 찾아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전라북도만의 차별된 이 예. 콘텐츠 경쟁력은 과연 어디에 있을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전라북도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문화와 콘텐츠는 사람이 만들고 예. 또 그 사람들이 이어가고요.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아나운서 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제 이방인으로서 그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제가 느낀 거는 네. 대부분이 흥과 먹과 끼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정이 많으면서 조용하지만 강하고 그리고 섬세한 성품을 지닌 선비와 예인들의 고장이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자연스럽게 사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전라북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주말이면 우리 14개 시군을 네. 관광지도를 갖고 네. 문화하고 그 역사 현장들을 이렇게 방문을 해요.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느낀 것은 전북은 사람 살기가 아주 좋은 그 사람 친화적인 네네. 그런 자연 환경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실 느꼈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의 인간적인 어떤 문화와 환경에서 배려 나오는 우리 전라북도의 전통의 흥과 네네. 먹과 전북의 문화유산을 ICT 기술과 접목을 했을 때 미래의 디지털 라이프 시대에 네네. 탁월한 우리 전라북도만의 경쟁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느꼈고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진흥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네네. 주요 사업이 또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네, 그 설명을 좀 하자면 예. 저희 진흥원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은 네. 모두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아주 걸까요? 자랑스럽게 예.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네. 매년 지속 사업으로
100억 규모가 예. 넘는 그 사업들을 무상으로 도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잘 모르세요. 물론 이제 저희가 5년뿐이 안 돼서 네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소개를 드리면 네네. 우리 전라북도의 게임 기업 역량 강화 및 그리고 게임 산업 양성, 글로컬 비즈니스의 활성화, 도민들의 게임 문화 향유를 위한 네. 우리 전북 글로벌 게임 센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기업 육성을 통한 신규 네. 일자리 창출 및 산업 활성화를 하는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네. 그리고 콘텐츠 제작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창작자를 위한 콘텐츠 코리아랩, 그리고 도내에 신인인 뮤지션을 발굴을 해서 대중음악 산업 진출을 지원을 하는 전북 음악 창작소, 예.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롭게 유치한 사업으로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전 세계의 산업으로 갖고 있는 게 웹툰입니다. 웹툰. 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특화 웹툰 작가를 육성을 해서 웹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전북 웹툰 캠퍼스. 예. 그리고 우리 대부분 전라북도의 사업들이 전주 중심으로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군산에 군산 콘텐츠 팩토리라고 해서 네. 군산 지역만의 특화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산업 활성화를 하는 창작 네. 창업 지원을 하는 거점을 이제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그 거점을 마련을 해서 더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 콘텐츠 하니까 그 일반 도민분들은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실 네, 것 같아요. 네. 콘텐츠면 뭔가 막 네. IT에 능해야 되고 네. 네, 엄청난 그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고 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접근성이 네. 스스로가 높게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네, 네. 이 진흥원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야 네. 도민들에게 나온 이런 아이디어를 네. 콘텐츠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참 간단하면서도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다 네, 네. 하는 뭐 예시가 있으면 하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요즘은 가장 뭐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유튜브예요, 유튜브. 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진행을 해서 올해 이제 많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이렇게 육성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계신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 자원 그리고 일상생활에 자기의 어떤 생활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면서 많은 그 이렇게 미디어 그 시청자들 예. 그리고 구독자들을 해서 발전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임 콘텐츠나 예. 그리고 패션 쪽, 웹툰 쪽 그리고 아이디어만 갖고도 창업을 하는 그런 1인 창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그 발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같은 뭐 직장이라든지 요즘에 뭐 그 일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네. 또 유튜브라고 네, 예, 네. 또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러면은 유튜브를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누구나 네. 다 하니까 보편적인 것도 알겠는데 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고 네. 장비는 어떻게 필요하고 맞습니다. 편집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 몰라 네. 몰라 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 관련해서 뭐 교육이라든지 네. 뭐 장비 대여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저희를 위한 네. 딱 꼬집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진흥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 그리고 촬영, 편집, 그리고 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을 무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중장년층들께서는 저런 것들은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망설이고 계세요. 콘텐츠 하면 뭔가 젊은 느낌이 네. 들어서 중장년층이 이게 다가서기엔 좀 어려움이 있긴 예,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중장년층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을 해서요. 그렇군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그 다양한 장비들을 저희가 온라인에서
수요를 받아서 예.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아, 빌려주기도 합니까? 네, 네. 그 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고급 장비들을 뭐 드론 촬영부터 간단한 뭐 HD 촬영, 예. 편집, 소프트웨어, 패드, 노트북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급 시설과 장비, 공간을 저희가 무상으로 그렇군요.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예.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진흥원 문턱 아주 낮습니다. 네. 없습니다. 음. 예,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고 네.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죠? 네, 네. 예, 뭐 콘텐츠를 꼭 내가 들고 가야만 이것을 진흥원에서 진흥시켜 줄 거야가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교육도 그렇죠. 좀 예. 아주 기초적인 교육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코리아 랩인데요. 예. 그게 뭐냐면 아이디어만 있는 도민들이 아이디어만 갖고 이렇게 오시면 그 아이디어를 발전을 시켜서 아이디어가 콘텐츠 제품이 되고요. 그 제품을 갖고 창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고요. 네. 창업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을 갖고 여기서 사업으로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올해로 한 5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네, 예, 네. 창립한 지 5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참 성과가 사실 많아요. 많은데 저희가 신생기관이고 홍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말씀을 어디 이렇게 잘 못 드리고 있는데 설립 이후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의 콘텐츠 분야에 그 신규 창업 93명 그리고 취업 395명, 예. 창작자 243명과 네. 뮤지션 32개 팀에 173건의 음원 제작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190개 회사에 콘텐츠 제작 지원을 했고 전북 콘텐츠 기업에 총 1,000억 원 규모의 네. 매출을 견인을 하는 역할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예.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네. 예.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도 홍보가 더 많이 잘 돼서 네, 많은 네. 사람들이 나 궁금해 하고 싶어 네. 하면은 그냥 1순위로 진흥원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콘텐츠 산업은 고부가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네.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아주 미래지향적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전 네. 세계가 지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실감 콘텐츠 서비스 분야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래에는 이제 머리를 써야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다 하고요. 어허. 그다음에 몸을 써야 하는 것들은 로봇이 이제 그 다 해줘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자동으로 대량 생산하는 시대가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사실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고도 되는 시대가 이제 곧 머지 않아서 네네. 우리한테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데요. 그런 시대에 이제 사람을 위한 서비스는 바로 라이프 서비스예요. 그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잠자는 동안에도 디지털 기술과 함께하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데 네. 요즘은 그 서비스의 최종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콘텐츠입니다. 기술을 포장을 해서 콘텐츠라는 형태로 네.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홈, 스마트 웨어러블,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카, 스마트 스쿨, 스마트 시티까지 예. 전 분야의 이제 콘텐츠가 서비스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에 가장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 중심의 실감 콘텐츠 서비스가 중요한데요. 그 서비스는 왜냐면은 사람은 그 죽을 때까지 나의 이 육체적인 한계 그리고 내 환경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내 삶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본다든가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삶을 또 그렇죠. 사람들은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간접 누구나 체험을 있으니까. 예.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해서 여행을 가보는 거죠. 과거 네. 속으로도 가본다든가 또
저기 먼 이집트를 가본다든가 우주로 가본다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이제 본연의 창작 욕구, 어떤 창조적인 사고의 생산과 예술의 도구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미래의 실감 콘텐츠 기술이고요. 그런 실감 콘텐츠 서비스가 앞으로 미래에 유망하고 각광을 받는 기술과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기존에 우리 전라북도의 유무형 문화유산, 소리, 시, 서, 화, 악, 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술을 거기 적용을 해서 예. 다양한 실감 콘텐츠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네. 주요 역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일반인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네, 네. 이 콘텐츠라는 게 뭐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AI가 이제 모든 걸 해주니까 네, 네. 인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는지를 궁금해야 네. 되고 거기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기록을 잘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기록이 뭐 네.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동영상이 될 수 있고 네. 음성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네. 디지털화 접목되면 그게 콘텐츠가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점점점 이제 나이가 먹으면 새로운 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발자취, 내 기억 속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과의 네. 그 시간,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나중에 이제 먼 훗날 나의 존재감 그리고 예. 내가 이 사회에 기여했던 부분들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 가치에 의한 행복이 인간의 어떤 최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이 콘텐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수준은 네.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예, 예. IT 강국이니까 예. 꽤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요즘은요 BTS 하면 딱 끝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네. BTS로 하면 딱 엄청나죠. 끝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BTS가 전 세계에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노력한 국격 상승 홍보보다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BTS 효과는 뭐 사실 산업 유발 효과나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하고요. 네. 그거를 떠나서 이제는 그 세계의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네. 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국 사람들의 이 정신 세계는 어떠냐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수치적으로는 2014년부터 연평균 5.8% 성장을 해서 2018년에 119조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네. 콘텐츠 산업 종사자가 그 65만 3천 명에 달하는데 그중에 청년 종사자 비중이 30.6%로요. 타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높네요. 높습니다. 예. 그리고 그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다른 그 타산업에 비해서 생산 유발 개수가 1.95로 1.81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콘텐츠 산업은 성장성이 높고 고용과 소비에 미치는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가 아주 커서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성장의 주력 산업으로 계속해서 네. 그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고부가가치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 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진흥원에서도 네. 어찌됐든 그 정부의 방향과 네, 또 흐름에 또 발맞추면서 네. 더 이 전라북도의 콘텐츠 산업을 육성을 네. 시켜야 되는 또 그런 움직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서는 또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네. 다들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가에서 발표를 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콘텐츠 쪽은 네. 또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지능 정책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7월 16일 날 신한류 지능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9월 24일에
디지털 뉴딜 문화 콘텐츠 산업 성장 전략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려운 경제 여건 타개를 위해서 다양한 정부 시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정부 시책 속에서 한국판 뉴딜의 어떤 사업 기획의 기본 방향도 정부에서 사실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네. 그 가이드라인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파급력이 큰 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세 번째가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네 번째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 예. 이제 마지막이 민간 투자 확산 및 파급력 높은 사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ICT 분야에 우리 전라북도가 기반이 상당히 약한 편이에요. 근데 저희 콘텐츠 분야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 속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걱정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그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를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투자가 자금으로 투자가 아니라 사업 형태의 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중앙사업 유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업 네. 기획을 해서 중앙에서 그 사업을 위한 사업과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왜 전라북도가 해야 되냐에 대한 답을 쉽고 명쾌하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그 사업들을 다른 시, 광역, 도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로 가져와야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업 기획 안에 세밀한 전략과 디테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 문화체육관광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산학연구원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실무형 예. 그 TF를 이미 구성을 했고요. 예. 그래서 문화관광 분야 전북형 뉴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규모 있는 국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180만의 전라북도에는 180만 개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한 사람당 다 콘텐츠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원장님은 원장님만의 콘텐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요? 예. 저는 저만의 이제 콘텐츠는 지치지 않는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을 바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저의 콘텐츠입니다. 그럼 마음이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 콘텐츠 기관장으로서 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너무 사랑하고요. 매일매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네.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더 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네. 노력하고 또 더 많은 지식과 정보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원장님께서 우리 전라북도 180만의 인구가 180만 개 콘텐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쭉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네.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